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또 알트코인이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바이 더 딥 하라는 얘기죠. 이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특히 이더리움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상승할 것이다. 요즘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분석가들 상당히 많아요. 일단 JP모건이 뭔가 지금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리포트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내년에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거야. EIP 4844 업그레이드를 단행하고 나면 암호화폐 생태계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나 반감기 재료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뒤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JP모건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왜 비트코인 현물 ETF 재료와 반감기 재료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사실 잘 그건 모르겠어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이런 전망들은 어쨌든 알트코인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크게 한번 움직여줘야지 그 뒤에 미들캡, 이제 스몰캡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대장으로서 어쨌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DApp 활성화된 디파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1세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어쨌든 이더리움 투자 여부, 홀딩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은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바라보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년 1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1월이 되면은 이더리움은 3,000달러 가능성,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5만 달러 돌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아무튼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석가들이 3,000달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패턴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인투 더 블록 데이터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1934달러에서 2160달러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수요 구간, 여기까지 지금 터치를 했다가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 지금 558만 개 주소에서 4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보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 살짝 터치는 했지만 바로 22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준 것은 이만큼 단단한 지지라인이 지금 2000달러에서 2100달러 사이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인투 더 블록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온체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지원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새로운 고점을 노릴 이상적인 리로딩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적인 리로딩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세 붙어서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3,0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좀 답답하죠. XRP 좀 답답한데, 지금 에그라 크립토가 요거 차트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2022년 5월, 작년 5월에 제시했던 타겟이에요. 에그라 크립토가 작년 5월에 타겟, 첫 번째 타겟은 0.85달러에서 1달러고 두 번째 타겟은 5.5달러, 세 번째 타겟은 6.4달러다 라고 작년 5월에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타겟 1은 올해 지금 완성됐잖아요. 1달러 언저리까지 갔으니까 타겟 1은 완성이 됐고, 지금 5.5달러까지 2주 안에 가능할지도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좀 어렵죠. 정말 굉장히 어떤 전폭적인 뭔가가 소송 승소같이 뭔가 큰 게 들어와 줘야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소송 합의가 되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전격 합의, 소송 종료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2주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글쎄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에그라 크립토가 첫 번째 건 맞췄고 두 번째 건 또 전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타겟 6.4달러는 여기거든요. 6.4달러 지금 피보나치 1618 구간까지 나아주게 되면 5.5달러가 되고, 이 촛대 심지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6.4달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간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견고한 지금 삼각 패턴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지금 뚫어주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0.85달러에서 1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다 올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구간까지는 일단 나와줬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갔을 때 이제 5.5달러, 그리고 나서 6.4달러까지 꽤나 전폭적이죠. 꽤나 전폭적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내년 어느 시점에서 일단 전고 돌파가 지금 3달러 돌파를 못한 지가 2, 3천일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 저항을 맞고 있고, 가장 강력한 요인은 소송 이슈, 소송 리스크인데, 이게 어쨌든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트레이딩이 아니라 인베스트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분명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 채널 목표는 10달러인데 10달러 되면 이제 우리 삿포로 가는 거잖아요. 삿포로에서 이제 서밋을 진행할 건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에그라 크립토가 하는 게, 편협한 노이즈는 차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XRP 홀더들을 이제 조롱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야, 지금 다른 코인들 엄청 펌핑 되는데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노이즈. 야, XRP 안 간다니까. 소송 언제 끝날지 몰라. 이렇게 조롱하는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지금 노이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홀딩이라는 것은 이 다른 코인들 급등을 바라보다 보면 이게 또 간단치가 않다. 하지만 이 투자자 이탈은 세력들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큰 자본 세력들이 개미 털어내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 안에서 개미들의 어떤 XRP들을 세력들로, 거대 자본들로 손바뀜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쉬운 일이라면 모두 수백만 달러 부자가 됐을 것이다. 트레이딩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하지만 호들링, 장기 투자, 인베스트의 관점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거의 이제 부패 수준으로 막 10가지, 20가지를 이제 알트코인들 채워 넣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 관리도 안 되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보통 한 5가지 정도, 많아도 10개는 넘지 않게끔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정말 하루 종일 차트 보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그라 크립토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XRP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뭐 아발란체, 솔라나 등등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그 종목들은 다르지만 트레이딩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호들링으로는 가능하다. 이 멘트는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에그라 크립토가 이번에 최근에 얘기한 건데, 지금 이거는 3개월 차트예요. 3months 차트인데, 긍정적인 지표를 바라보면 지금 6.4달러까지도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22달러 루트도 나는 가능할 것 같아. 그럴 듯하다라고 생각을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장기 지금 추세 라인을 뚫어낸다라면 1차적으로 6.4달러, 그리고 나서 22달러까지 6.4달러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나는 그린 22달러를 달성할 수 있기를, XRP를 응원한다. 진짜 이건 딱 보면 XRP 맥시멀리스트 다운 멘트죠.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치 갤럭시 디지털 CEO, 이더리움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제 역할이 조금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그런 인물. 한때 갤럭시 디지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관이기도 했었죠.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XRP의 부정적이었던 내 전망은 틀렸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XRP가 힘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XRP 아미는 진짜였고, 이제 XRP는 비트코인처럼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세력급 자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관의 수장이 왜 지금 XRP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까? 왜 이런 자아성찰적인 멘트를 할까? 요게 일단 생각할 거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리얼비전 그룹의 라울 팔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XRP 매수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최근은 아니고, 이 사람은 XRP 리플 소송이 시작됐을 때, 그때
가격이 많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지금도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존 디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드바이즈를 하는 그런 인물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타이밍에 하고 있을까? 뭔가 XRP와 관련해서 큰 움직임, 우리가 정말 왜 안 움직여?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이 답답해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실 뒤에서는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멘트들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라울팔은 솔라나 매수와 같은 이유로 XRP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저평가됐을 때, 가격 시세가 폭락했을 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있죠. 외부 악재가 있었죠. 솔라나는 FTX, XRP, 리플의 경우에는 SEC. 그런데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XRP는 실제 사용 사례, 유즈 케이스가 있고 이걸로 자본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XRP가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로서의 펀더멘털에 대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XRP의 역량을 인정한 멘트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왜 지금 펼쳐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할 거리를 안기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황은 어쨌든 소송 이슈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하신 분들은 이 트레이딩의 관점이 아니라 인베스트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